설사. 아우 뭐 변비 설사다. 야 요즘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왜 몸으로 말하는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몸으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TV, CF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한번 보세요. 변비. 내가 뭐 배를 잡았다고 변비야. 다시 해볼게. 설사. 아우 뭐 변비 설사다. 야 이거 속쓰림. 맞았습니다. 뭐 거의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쓰림입니다. 속쓰림. 이러잖아요. 속쓰릴 때 왜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속쓰림입니다.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쓰려요. 밥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 속 쓰려요. 또 밤만 되면은 속 쓰려갖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가슴이 쓰리고 명치가 이렇게 불에 타는 것 같다. 불덩이가 속을 훑어내리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 속쓰림에 좋다고 해갖고 먹었는데 오히려 더 속쓰리게 만드는 것만 찾아 드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되겠다. 이참에 좀 컨텐츠를 올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속쓰림에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속을 쓰리게 만드는 민간요법 알려드릴게요. 속쓰림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공복 속쓰림에 마시는 우유입니다. 우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속 쓰리다, 뭐 밥 먹을 시간은 없다 이러면 사람들 흔하게 찾는 게 우유잖아요. 우리가 빈속에 우유 먹게 되면 위벽을 싹 이렇게 코팅해 줄 것만 같고 위산도 싹 중화시켜 가지고 속쓰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위산 분비를 오히려 촉진시켜서 속쓰림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위산하고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젤리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위는 이렇게 젤리로 굳어진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위산을 더 많이 분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유의 풍부한 칼슘도 위산 분비를 더 촉진시키는데요. 위궤양 또 위염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속 쓰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급적이면 우유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우유를 난 그래도 먹어야겠어 이러 싶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다 우유를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위 건강에는 좋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일반적으로 천연제산제라고 알려져 있는 거 뭐겠니? 대답 없어요, 저 사람. 천연제산제로 알려진 베이킹소다예요. 인터넷 이렇게 막 찾다가 보면은 베이킹소다가 위산을 중화시켜주고 또 소화를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글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아주 옛날에 제 기억에도 그때는 뭐 약이 귀했던 시절이었을 테니까 동네 할머니들 소화 안 되면 다들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거 사시잖아요. 식소다 있잖아, 식소다. 그거 사가지고 물에 타드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동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러지 않았니? 그 동네에는 그런 거 없었어? 저 나이 많이 안 돼. 자기 나이 내가 아는데 나 5학년 자기 4학년이잖아. 아마 우리 세대는 아마 옛날 기억하면 아마 그러셨던 기억 맞아 하실 거예요. 요즘은 베이킹소다라고 불리우는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이 베이킹소다 요법은 사실 북미 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였던 요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속 쓰릴 때 먹으면 좋다, 이거는 천연제산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알칼리성 베이킹소다가 위산을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베이킹소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이잖아요. 이걸 자주 먹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성인 이 베이킹소다하고 산성인 위산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찌든 때 닦을 때 구연산하고 베이킹소다 섞어가지고 따뜻한 물 확 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부글 거품 생기면서 뿌연 연기 올라오는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런 가스 때문에 복부 팽만감 그리고 왜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화 활동에 부담을 주는 셈이죠.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 가스 때문에 사고가 생기기도 해요. 아, 원장님 너무 과장하신다 이런 말씀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1979년도인가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 아시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잡지의 편집장 윌리엄 그레이브스가 과식을 했어요. 이 편집장이 과식한 후에 이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물 한 잔에 딱 타가지고 먹었는데 이 이산화가스 때문에 위장이 빵빵하게 부풀어서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윌리엄 그레이브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편집장이 6번이나 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후에 베이킹소다 그 회사하고 소송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위가 터진 사고가 베이킹소다 때문이다. 아니다. 정말 치열하게 다퉜겠죠. 결론은 뭔지 아세요? 베이킹소다 제품 뒤에 보면 과식으로 배가 꽉 찼을 때는 섭취를 금한다 라는 경고문이 웽큼하게 붙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끝이 났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베이킹소다는 빵이라든지 설거지에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천연 생약 제산제를 원하신다면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술 마시기 전에 한 포 마시는 제산제입니다. 제산제도? 굉장히 유명한 제산제들 많죠. 겔포스가 같은 그런 제산제. 이런 거 우리가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먹어두면 내 위벽도 코팅해줘서 술도 덜 취하고 다음날 속도 덜 쓰릴 거야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산제의 작용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생긴 오류라는 겁니다. 제산제는 이미 분비되어 버린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우리가 술과 안주를 먹다 보면 이미 장으로 내려가 버린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산제의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과는 아예 연관성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술 드신 다음 날, 술 깨고 속 쓰릴 때 그때 드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 쓰림에 전혀 효과 없는 민간요법 알아봤어요. 공복에 우유, 과식에 베이킹소다 먹는 거, 술 마시기 전에 제산제 먹는 거, 요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잔소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우유, 커피, 초콜릿, 홍차, 박하같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을 멀리 하시고요.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야식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속쓰림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식사 때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는 거. 이런 것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계속 속이 쓰리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속쓰림에 좋은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낙엽 다 떨어져 버렸어. 술 마시는 계절인 거지 이제. 겨울이에요.